여러분 혹시 거울 딱 보면서 이 뱃살 진짜 어떡하지? 이런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네, 옷 얇아지면 이게 더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그 귀한 자료들, 이것들을 정말 탈탈 털어서 지긋지긋한 뱃살, 특히 그 속에 숨은 복병, 내장 지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그 핵심만 쏙쏙 뻗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 의견부터 실제 경험담까지 정말 깊이 파고들 준비 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굶거나 아니면 그냥 막 운동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공통적인 핵심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내장 지방이 왜 위험한지를 먼저 딱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식단, 운동, 또 생활 습관까지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바꿔야 하는지 그 근거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오늘 그 원리들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뱃살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자료들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피하 지방이랑 내장 지방, 손으로 이렇게 딱 잡히는 살 있잖아요. 물컹한 거. 그거랑 눈에 안 보이는 그 내장 지방,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피하 지방은 사실 외관상 문제죠. 보기 싫고. 근데 우리 건강을 진짜 조용히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은 바로 그 장기들 사이에 덕지덕지 끼어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지방 덩어리가 아니고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혈관 속으로 지방산을 막 흘려보내서 고지혈증이나 또 지방간, 당뇨병, 심혈관 질환 이런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입니다. 와, 그냥 쌓여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얘가 염증 물질을 계속 뿜어내요. 그래서 온몸을 약간 만성염증 상태로 만들고 심지어 뇌졸중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겉보기에는 말랐는데 근육은 없고 배만 볼록 나온 분들. 이른바 마른 비만. 이게 대사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아, 마른 비만. 네, 그 체중계 숫자만 보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듣기만 해도 좀 걱정이 확 됐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무서운 내장 지방은 왜 이렇게 쌓이는 걸까요? 그 자료들 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다 같이 이거부터 끊어야 합니다 하고 외치는 세 가지가 딱 보이던데요. 네네, 정확히 보셨네요. 자료들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세 가지. 바로 정제 탄수화물, 단 음식, 그리고 술입니다. 아, 역시. 네, 흰빵, 흰쌀밥, 국수, 라면 같은 이런 정제 탄수화물하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나 과자 이런 것들은 혈당을 정말 롤러코스터 태우듯이 급격하게 올려요. 훅 올리죠. 그렇죠. 그럼 우리 몸은 이걸 빨리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막 분비하는데 문제는 쓰고 남은 당이에요. 이걸 고스란히 지방, 특히 복부지방으로 저장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특히 어떤 자료에서는 그 액상과당 있잖아요. 음료수에 많이 든 거? 그게 내장지방 축적이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아, 액상과당. 네. 그리고 술은 칼로리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막 촉진시켜요. 아, 코르티솔. 네, 그러면 우리 몸이 지방 분해를 딱 멈추고 오히려 배에다가 지방을 막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야, 당장 끊어야 할 것들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그럼 반대로 뭘 먹어야 이 내장 지방을 좀 몰아낼 수 있을까요? 식단에 대한 해결책도 구체적으로 있었죠. 그럼요, 당연히 있었죠. 핵심은 결국 덜 가공된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식탁을 채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미나 통밀빵, 오트밀 같은 통곡물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계란 같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늘리는 게 중요해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가게 하고 또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주니까요. 단백질.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채소의 그 식이섬유랑 수분이 단순히 포만감을 주는 걸 넘어서서요. 장 속에 있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돼서 장 건강에도 좋고 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준다는 점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스처럼 갈아 마시는 것보다는 잎이나 줄기 형태 그대로 먹는 게 섬유질 섭취에는 더 좋다고 하고요. 아, 씹어 먹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지방도 필요해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아보카도에 많은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꼭 챙겨 드시고
대신에 붉은 육류나 가공식품에 많은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은 좀 의식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단순히 뭘 먹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식사 습관에 대한 조언들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그 부분도 놓치면 안 되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식사 순서. 채소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이나 지방 먹고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런 순서로 먹는 게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거, 그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여러 자료에서 추천하더라고요. 아, 채소 먼저. 네, 채소 먼저, 그리고 매일 좀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는 거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활용하는 거죠. 이게 폭식도 막고 대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식사는 한 3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게 좋고요. 저녁 늦게, 특히 밤 7시 이후에는 가급적 안 먹는 게 좋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7시 이후 금식. 네. 그리고 물, 하루에 2리터 이상 충분히 마시는 거. 이것도 자료들 보면 지방 분해 과정에 물이 꼭 필요하고 또 노폐물 배출에도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물 마시는 습관도 중요하고. 아, 그리고 그 간헐적 단식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16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게 췌장을 좀 쉬게 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소개됐어요. 근데 이건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도 꼭 같이 있었습니다. 와, 식단 제기만 했는데도 벌써 실천할 게 산더미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결국 운동 없이는 이 내장 지방 빼는데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 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떤 운동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식단만으로는 부족하죠. 근데 운동도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특히 유산소 운동만 너무 열심히 하면 지방이랑 같이 소중한 근육까지 같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경고가 여러 자료에서 있었어요. 아, 근육 손실. 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병행하는 거요. 유산소 운동 중에서는 걷기가 정말 좋은데 특히 식사하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걷는 거요. 이게 혈당 조절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인상 깊었어요. 시코 걷기. 그렇죠. 근데 그냥 설렁설렁 걷는 것보다는 어떤 자료에서는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로 걷기처럼 강도를 좀 높이는 게 에너지 소모를 확 늘린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아, 빠르게 걷는 거? 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에 대한 조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있었습니다. 특히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됐어요. 복식 호흡부터 시작해서 크런치나 플랭크 아니면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동작들이 배 근육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또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뱃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소개됐죠. 그리고 짧고 굵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라고 하죠. 이것도 내장 지방 태우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꽤 많았습니다. HIIT. 네. 근데 여러 전문가들이 진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건 뭐였냐면요. 어떤 운동이든 좋다. 즐겁게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라는 거였어요. 아, 꾸준함. 그렇죠. 아무리 좋은 운동도 작심삼일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 그리고 공복 유산소 운동. 이게 체지방 연소에 유리할 수는 있는데 근육량이 좀 부족하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이나 근손실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전문가랑 상의를 하거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식단, 운동 정말 중요한 거 알겠는데 저는 사실 자료 보면서 진짜 의외였던 게 잠잘는 거랑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이것도 뱃살이랑 엄청 관련이 깊다고 해서 좀 놀랐거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진짜 많이들 간과하시는데 보내주신 자료들 중에 수면 부족이랑 스트레스가 내장 지방 쌓이게 하는 그 숨겨진 주범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정말요? 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7시간 미만으로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동시에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반대로 식욕을 막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늘어나서 나도 모르게 자꾸 고칼로리 음식이 당기고 또 몸이 지방을 복부에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이 딱 1시간 줄어들 때마다 내장 지방이 평균적으로 한 12g씩 늘어났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더라고요. 와, 1시간에 12g이요. 엄청난데요. 네. 그러니까 잠만 잘 자도 뱃살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해서 비슷한 악순환을 만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뭐 명상이나 요가 아니면 즐거운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하네요. 혹시 생활 속에서 좀 더 쉽게 따라해볼 만한 그런 소소한 팁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평소에 배에 살짝 힘주고 다니는 습관 있잖아요. 드로잉 운동이라고 하던데 이게 복부 근육을 계속 긴장시키고 코어를 강화하는데 은근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팁이 소개됐고요. 아, 배에 힘주고 다니기? 네.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 이것도 밤새 좀 떨어져 있던 신진대사를 확 깨우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데 좋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분명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겠죠. 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결국 내장 지방 관리는 뭐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식단 조절,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게 정말 다 같이 가야 하는 그야말로 생활 습관 종합 예술이네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뱃살 관리, 특히 내장 지방 관리는 단순히 뭐 보기 좋은 몸매를 만드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예요.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같은 정말 심각한 만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 중 하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쭉 분석해본 내용들, 여러분의 자료 속에서 찾아낸 그 핵심들을 바탕으로요. 뭐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고요. 딱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의 시작. 좋네요. 네. 아,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깊게 다루진 못했지만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에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 환경 있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장 지방 축적이나 대사 질환에 아주 깊숙이 관여한다는 최신 연구 동향이었거든요. 오, 장내 미생물이요? 네. 어쩌면 미래의 뱃살 관리는 식단이나 운동만큼이나 우리 몸속 미생물과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느냐, 이 관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장내 미생물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뱃살 관리 정말 끝이 없네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